안녕하십니까. 토기건설기의 박수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오산 삼성건설기가 와 있고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건설기 하면 이제 코벨코를 수입하는 회사가 되겠죠. 코벨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운 굴삭기죠. 3.5톤이 요번에 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되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자분을 모시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시승까지 하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건설기계 박현준 대장입니다. 본사의 차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원주 지점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비 많이 판매하는 베테랑이셔서 특별히 좀 모셔봤고요. 3.5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7으로 가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고객 편의성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 성능 쪽. 성능. 두 가지를 좀 많이 변형이 돼서 세부 모델 개선이 됐고요. 네. 지금 내부는 예전 모델 대비해서 모든 게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는 통으로 다. 네. 그래서 뭐 창문 유리라든지 네. 오토하이들러 기능도 해서 너무 늦게 넣었다. 에어컨이 이제 성능이 좋으려면 또 송풍구 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더해서 실내에서 이제 통화하실 수 있는 이제 핸드프리, 내부 시트도 심지어 시트까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성능적 측면에서 변경된 부분들은 엔진 최대 출력이 더 상승이 됐고요. 하부 쪽에 주행을 하시다 보면 진동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더 줄이기 위해서 스프라켓 위치를 좀 더 변경했고요. 그리고 버켓 실린더도 기존 거보다 오파이 더 상승시켜서 불착력을 좀 더 올리도록. 이 정도 되면 이제 장비는 뭐 변하는 게가 몇 가지 있거든요. 뭐 페이스리프트냐, 뭐 네. 풀 모델 체인지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풀 모델 체인지 그런 정도 저희는 바뀐 것 같네요. 그 정도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나요? 아니요, 많이 올랐지. 그러면 됐어요. 작업 장치부터 좀 볼 건데 요 라인이 하나가 더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라인이죠? 요 라인은 이제 리턴 라인인데요. 아, 면삭기 같은 거 쓰거나 회전체 쓸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초기 쓸 때 제초기. 예, 이제 초기 그렇죠. 쓰시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하는 이제 파쇄기 같은 거 그렇죠. 사용하실 때는 리턴 라인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옵션이 이게 한 가지 뿐인 건가요? 저희는 이제 기본형 뿌레카 지금 사용하시는 뿌레카 라인만 있는 네. 옵션이 있고요. 네. 그리고 회전 라인하고 비레저가 들어간 옵션 딱. 아, 그러면은 이 3.5톤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기본형은 프레카 라인 두 개만 반동형으로 들어갔고 지금 이제 풀옵션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라인 두 개, 여기 두 개에다가 리턴 라인까지 그거 두 개가 다른 거죠. 네. 비례 제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거 선택하시면 저희는 다 리턴 라인까지 뽑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그 사실은 카탈로그를 먼저 지난번에 좀 보다가 네. 요거 그 붐 끝단 요거죠. 요게 단조로 만든다는 그거를 카탈로그에 있더라고요. 네. 단조라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어떤 철 같은 게 관심이 많아서 조금 이렇게 좀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요 주물 끝단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변이라 해서 이런 철판을 갖다 그냥 그쵸? 레이저 절단해서 뭐 홀 뚫어서 가공해서 이렇게 용접해 붙이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물로 만드는 형태가 있어요. 주물로 만드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같은 요런 것처럼 단조. 근데 보통상적으로는 지금 미니 굴삭기에서는 그냥 그 아변 주물이나 이렇게 그 단조를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단조는 굉장히 그 단가가 비싼 제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물과 단조는 사탕과 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물 같은 경우는 사탕 같아서 막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지금 아마 실제로 미니 굴삭기 일본에서 들어온 거 대부분은 다 주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마 지금 코벨코만 이게 단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단조로 됐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를 막 계속 때려서 만드는 거거든요. 제작비가 한 3, 4배 정도가 비싸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럴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 굴삭기들 중에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다 보면은 실제로는 그 근간이 뭐 농기계 회사라든지 어떤 무슨 뭐 배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뭐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이 코벨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굴삭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요런 것들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있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장비를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씩 이런 것들이 건설기계,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건설기계인 회사, 제조인 회사들이 어떤 신경들을 써서 조금 다른 것들이랑 다른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또 보다 보니까 눈에 하나 띄는데 이게 조금 뭔가 다르네요.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이제 햇빛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노후가 돼서는 훼손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를 한 겹 더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만져보면 뭔가 좀 특수한 재질 같은 말랑말랑한 거군요. 되게 잘 만들었네요. 아예 질문 안 할 거야. 이거 재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무리 담당자라도.
상부차를 좀 볼 건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 모델이 아마 이 슬라이드문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네.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네. 실내 공간이 변경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고객들은 어떤 게 더 좋다 그래요? 사실 이제 좁은 현장에서 일하실 때는 그쵸. 이제 문이 열 수 없는 공간이 또 있어서 이제 그쵸. 슬라이딩 문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또 실내 공간을 저희가 변경시키면서 이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뭐 아마 내부에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미니 굴삭기는 좁은 데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문을 닫고 일하다가 여기 네. 벽이 있는 거야. 그럼 내려야지 딱 했는데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어서 돌려서 내렸던 경험이 있었던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문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바뀌어서 슬라이드 문이 더 좋은데. 그게 슬라이딩 문짝이었을 때가 좀 유리값이 비쌌었거든요. 이게 유리가 굴곡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체에서는 이것도 굴곡은 없나? 현재로서는 굴곡은 없고요. 잠깐 하시려고? 오케이. 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룸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좀 열어보고 일단 엔진은 어디께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얀마 엔진 에어 필터, 오일 필터. 저는 밑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연료 필터, 그리고 수분 분리기. 네. 일본 굴삭기들을 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비성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보면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인디아, INDR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뭔가요? INDR 시스템은 저희 코벨코에서 쓰는 쿨링 시스템으로요. 인터그레이티드 노이즈 앤 더스트 리덕션 쿨링 시스템이라고. 뭐 더스트니까 먼지 관련된 거 같은데. 소음과 먼지를 통합 감소시켜주는 통합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인디알 시스템인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특이한 필터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빼기도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그쵸? 요렇게 그 미세한 철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평으로 돼 있으면 먼지가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렇게 굴곡을 막 줘서, 그쵸? 훨씬 면적을 넓게 한 거가 될 테니까 요게 IND 시스템인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이제 현장 상황들이 많이 안 좋잖아요. 1차적으로 저희 INDR 필터가 흡입을 하는 과정 중에 먼지가 직접적으로 침투되는 거를 1차적으로 막아주고 1차적으로 막아주니까 훨씬 라제트의 수명도 늘어나고요. 성능도 훨씬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냥 망이에요, 그냥. 접어놓은. 근데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나중에 가 정비하실 때도 그렇죠. 털어만 주시면 그렇지. 직접적으로 청소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뺐다 꼈다도 굉장히 쉬워서 굉장히 잘 해놨네. 디테일하게 잘 해놨네. 이 걸쇠도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런 디테일들은 사실은 일본 쪽의 어떤 장비들이 워낙 잘 해놔서 이런 거는 아마 실제로 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부 쪽을 좀 볼 건데 기본적으로 3.5톤 국내 소비자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있죠. 폭이 얼마예요? 네, 저희 폭은 1550. 하부에서 아까 이 그 스프로켓이 뭐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 기존 앱에서 이제 똑같이 장착되어 있는 위치는 같은데요. 네. 이 동작을 하실 때 이 동작의 소음이나 진동 안정성 때문에요. 위치를 3mm 내려서 신형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가 살짝 내려갔다고? 네, 예. 3mm면 약간인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소음을 많이 감소시켰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른 장비에 비해서 하부입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실제로 오퍼레이터 쓰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 시승을 하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엔진 열어보느라고 요 키를 빼야 하는데 키는 이거 너무 싸구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요새 키 멋있던데? 너무 이게 좀 빈티가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싸 보여. 그거 하나도 안 짜리네. 좀 비싼 걸로 해달라래요. 이게 그립감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좀. 그 부분에서 저희도 예측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삼성건설 기계는 장비가 이제 보시는 이제 미니 장비 말고 중기 대형 장비들까지 다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서비스 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만 정비하신 정비팀과 중기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전부터는 저희 장비 진짜 구매하신 분들을 저희가 1년 되셨을 시점에 직접 찾아뵙고요. 전국 순회 정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시고요. 네. 저희 거 신차를 가지고 계시든 중고를 가지고 계시든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부품도 구매를 가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장 서비스가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저쪽 회사에서 어디가 입고를 해서 그 AS를 서비스를 받게끔 돼 있어 굉장히 불편하시다 그랬는데 어쨌든 삼성은 찾아가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가 전국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 매니아 분들께서도 이제 만족해 보시는 게 굉장히 고마워하시죠. 현장에서는 이제 즉시 또 일이 안 되시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손해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에 현장에서 쓰면은 지게차로 떠야지, 차에 실어야지, 가서 해야지, 또 차에 실어 와야지, 또 뭐 내려야지, 그러면 돈이 굉장히 서비스 비용 말고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실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게 삼성건설기계가 국내에서 영업한 지 20년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한다 그러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그 20주년을 기념해서요. 네. 저희 그 신형 3호 캐빈을 구매하신 분께 저희가 50대 한정으로 4,000원짜리 A 블랙박스 오. 수상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I? 예. 1군 현장에서는 요즘에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게 가능하신데 이제 카메라 내부에서 뭐 사람이 감지되었을 때 방송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50대 한정으로 해서 부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굴삭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오토 아이들이라고 자꾸 착각을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장착된 블랙박스는 인공지능으로 주변을 다 살펴보는 그런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예, 80만 원 상당인데 저희가 20주년 오, 알겠습니다. 잠깐만. 어떤 점이 좋냐면 이게 상차할 때 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에 실을 때 브레이드가 뒤쪽으로 가야만 이 공간을 더 공간 활용도가 좋고요. 또 이제 겉면이나 그랬을 때 이게 많이 받쳐놓음으로써 이 그 어떤 작업에서 그 내려가는 각도가 내려가는 각도가 하고 올라가는 각도가 저희가 가장 상하의 어떤 저희가 좋습니다. 그런 게 좋기 때문에 3판용에서는 일부러 이거를 막 큰 걸 달기도 하잖아요. 3판뿐만 아니라 겉면 같은 데 받칠 수 있는 게 좋고요. 뭐 상하차 할 때도 유리하고요. 또 그만큼 많이 올라감으로써 작업을 할 때 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상하차 할 때가 상당히 유리하고요. 네. 그 많이 내려가는 것은 또 겉면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렇죠. 각도가 각도 났을 때 잡기가 이거 좋아지니까. 해서 그렇죠, 평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게 이거는 월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장점으로서 분명히 이거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부사님 제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질문하시죠. 왜 여기 이렇게 여기가 지금 사무실 초입이잖아요. 예. 들어오자마자 옆에 부사장님 집에 적이 있나요? 아, 여기는 고객이 그 제일 먼저 제가 만나서 네, 이거 네.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아.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 지금 뭐 미니 장비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중기 부분에서도 저희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다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AS가 부족한 면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전국에 우리가 이제 망이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근데 우리보다 월등한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현지에서 바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을 때 난처하고 당황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바로 가서 그런 걸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찾아오면 뭐 접수다 뭐 사전에 이런 게 없어도 급한 대로 바로 즉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날씨가 내일 일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일을 못 한다든 그러면 저희한테 찾아오면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그런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뭐 사전에 이렇게 뭐 조율하지 않아도 고객이 그 정비를 받고 싶었을 때 그 즉시 찾아오면 해드리는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말씀하고 싶은 거 많아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동안 왜 여기 그 정문 바로 옆에 부사장님 실이 있는지 알겠어.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 뭐 좀 기성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감각적이지 못하지만 이런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건 뭐 또 제가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문의하시면 항상 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출연하시겠어요? 아니시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 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코벨코라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국내에서는 뭐 얀마나 구보다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코벨코가 굉장히 이게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일본 내에서 아마 뭐 히다치나 코벨코나 굉장히 좀 큰 회사고요. 건설기계,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아예 건설기계를 만드는 예, 정말 건설기계 전문 제조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거는 뭐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더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이제 군사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코벨코는 정말 건설기계를 만드는 뼛속 깊이 건설기계가 있고 굉장히 장비를 딱 타서 이렇게 움직여보는 순간 약간 느낌이 그 뭐라 그러죠? 남자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조금 남성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트를 꽉 조여진 듯한 정말 애누리 없는 예, 그런 좀 동작들이 확실히 이렇게 예, 느낌으로 오는 게 있고 그 요즘 보면은 이제 그 배기가스기 때문에 엔진 출력들을 조금 많이 막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실제로 지금 이제 굴삭기 뭐 여러 그 제조사들의 굴삭기들 요즘 굴삭기를 좀 뭐 신차를 해서 타보면 유량이 어이가 없이 유량이 딸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예, 좀 있었고 동작 자체가 유량이 딸리다 보니까 뚝딱 끊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막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코벨코가 이전 모델은 제가 사실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는 뭐 유량이 딸리거나 그 MCV에서 그 배분을 잘못해서 뭐 뚝뚝 조금이라도 중간중간 끊어지는 현상이나 이런 거는 절대 없이 조금 뭐라 그러죠? 밸런스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맞췄는데 정말 아쉬운 거 하나는 제 성격에는 조금 속도가 약간 느린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하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면 암 끝단에는 쿠션 밸브를 달아서 아무리 밀어도 땅땅 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덮개 쪽에는 뭐 당연히 안 넣어놨을 거고, 붐도 오면 끝까지 올려보면 올라오면서 이제 그죠? 쿠션 밸브가 달아서 딱딱 치거나 이제 그런 부분 없을 미세하게 잘 해놓은 게 보이고, 자, 블레이드를 한번 써볼까? 자, 블레이드를 이렇게 써볼 거고요. 그쵸? 블레이드가 아까 내려가는 각도가 굉장히 크다 그랬었는데 실제로 제가 한번 요거를 봐서 내려가는 각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이게 크긴 크구나 각도가. 사람들이 위에 치겠는데 이거. 자, 블레이드 각도는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블레이드 각도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는 경사지에 섰을 때 그 수평을 잡을 때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느낌이 조금 그동안 탔던 것들이랑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좀 딱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 3.5톤이면은 사실은 이제 그 MCV를 세팅하거나 할 때 막 그렇게 섬세하게까지는 안 하는데, 얘는 아주 미묘한 좀 나 이렇게 멈칫하거나 할 때 섬세함 같은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성적인 그런 느낌도 굉장히 있는 반면에, 이게 지금 폭이 1550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끝을 해서 깨가 괜찮으려나? 깨가 좀 심어져 있긴 한데, 자, 본바가지일 때는 이렇게 해도 크게 차라리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본바가지일 때는 뭐 기울어지거나 전혀 뭐 그런 부분들은 없고, 대바가지일 때는 조금 이제 뭐 흙을 까졌다 보면 조금 기울어지거나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장비 타시면서 제일 많이 보시는 거, 좌우 붐스윙 각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도가 꺾이고요. 자, 이런 정도가 꺾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예전 모델보다는 조금 더 덜 각이 조금 덜해졌다는 뭐 그런 말씀도 있다고 하시는데, 뭐 사용하거나 그래도 불편함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이상하게 붐 포스트가 좀 많이 앞으로 나간 느낌이 조금 있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요 끝이 블레이드에 와서 닿냐 안 닿냐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붐을 똑바로 해놓고 닿나를 보면 거의 딱 닿을 정도, 그런 정도가 돼요. 조금 더 닿았으면 좋겠긴 한데, 이제 대바가지를 차면 대바가지는 실제로 앞이 더 멀어지게 되니까 뭐 흙을 담거나 하는 데 있어서 본바가지에서 이 정도가 오니까 크게 불편할 것처럼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언덕을 좀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려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언덕을 막 자꾸 올라갈 만한 데가 막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려요. 블레이드로 흙을 아마 굉장히 좀 블레이드를 밑으로 막 받쳐서 부하를 좀 굉장히 많이 가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보면 굴삭기는 기본적으로 그 주행을 할 때 그 유량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작업 장치를 막 움직일 때는 사실은 성능이 어떻게 보면 막 어떻게 확실히 뭐 유량이 많다 이런 걸 느끼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실제로 주행 속도라든지 주행을 할 때 힘을 걸어 보면 실제로 얘가 펌프 용량이라든지 엔진 마력수가 올라가는 게 보는 사실은 살짝살짝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부하를 막 걸어서 막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막 가볼게요. 혹시나 멈추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고 잘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게 지금 토끼로 돼 있구나. 어쩐지. 이게 저거 기능이 있나 본데? 아, 이게 전환 기능이 있구나. 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거를 좀 토끼를 해놓고 막 빨리 가다가 빨리 가면서 부하를 한번 확 걸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전환이 돼요. 저속으로 전환이 되면서 토크 힘 받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오게 되면은 그냥 평상시에는 막 빨리 가다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게 이제 사판 조정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그 주행 감속기 안에서. 그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행 성능은 확실히
예, 확실히 주행 성능은 잘 만들었네 이거 주행. 이게 코벨코가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니아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그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왜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이걸 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약간 알겠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묘하게 결이 조금 다릅니다, 굴삭기가.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남성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있고, 확실히 그 건설기계에서 제대로 그냥 계속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만든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좋은 굴삭기냐 안 좋은 굴삭기냐 이거를 사실 가늠을 할 때 간혹 가다가 꼭 어떤 일들이 한번 걸리냐면, 이제 그 뭐 일본 용어로는 현장 용어로 야리끼리라고 그러죠. 빨리 많은 양을 이렇게 흙을 제껴야 하는 상황이 꼭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정말 RPM 막 끝까지 올려놓고 정말 일량을 막 제껴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일량을 다 제끼고서는 내가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밖으로 나올 수, 일을 끝마치고 나올 수 있느냐가 이게 좋은 굴삭기냐 안 좋은 굴삭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내가 그 원하는 만큼은 확실하게 일을 딱 치우고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서 운전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장비가 그 속도가 조금 이렇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있어요. 절대 속도 느리지 않아요. 다른 타사 장비 같은 이제 그 경쟁사 DS들 속도가 절대 느리지 않은데 밸런스가 조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라 그러지, 그 유압을 이렇게 써보면 유압이 이게 길이 약간 이렇게 답답하거나 이렇게 뭐가 툭툭 끊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얘는 굉장히 그 대형 장비처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다 속도 하나만 조금 더 빨랐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처럼 보이고, 이게 폭이 1550인데 이게 뭐 곰바가지라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뭐 흙을 옮기거나 막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하부 자체가 이렇게 짱짱하게 밑에를 잘 맞춰주네. 뭐 1700, 1780짜리 뭐 이런 거로 했을 때 전혀 폭이 좁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굉장히 잘 깔려 있네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간혹 가다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굴삭기를 만드는 기술 중에 제가 이제 이제 굴삭기 쪽에 R&D 쪽에 계시는 분하고 여쭤봐서 그런 말씀을 한번 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게중심 낮추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굴삭기 만드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쵸? 이게 어차피 뭐 엔진이니 무슨 뭐 MCV니 뭐 주행 모터니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유명한 회사들 다 쓰게 되잖아요. 거의 다 비슷한 제품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조립을 하면서 그쵸? 전체적으로 이제 껍질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그 전체적인 설계에서 봤을 때 굴삭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 무게중심이 낮다는 건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코벨코라는 이 3.5톤짜리 이 굴삭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무게중심이 지금 굉장히 낮은 게 잠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와중에서도 느껴지고,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아주 굴삭기계나 만들 줄 아는 그런 친구들이 만드는 게 아주 그 조그만 미묘한 거 이런 거 속에서도 확실히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잘 만들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코벨코라는 회사가 뭐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3.5톤 밑으로는 아마 그 얀마랑 같은 기조 같은 거를 갖다 아마 색깔만 다르고 브랜드만 달리 불러서 내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5톤은 이제 코벨코에서 이제 정식 그냥 만드는 장비죠. 3.5톤짜리 같은 경우는 팔이 좀 암 쪽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게 좀 앞에 무게중심이 앞으로 해서 껐덕껐덕거리지 좀 많이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네. 아주 가뿐가뿐하네요. 작업장치가 잘 날아다니고. 이게 좀 이런 말씀 모르긴 하지만, 동작은 그 경쟁사들 장비 중에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확실히 타보면 작업성은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하루 종일 우리가 8시간씩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8시 가서 남은 그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체감으로는 크게 느껴집니다. 그 피로감이
예, 필요가 많이 되죠. 그리고 미묘한 차이 하나가 굉장히 사람을 뭐 하루 일하고 왔을 때 피곤하게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예,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별로 나무랄 데가 없네. 동작 자체는. 붐을 당기면서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이게 그쪽 MCB를 좀 만져놨구나. 아, 제가 지금 뭘 해보고는 거냐면, 이게 이제 그 MCV 쪽 설계를 하는 과정에, 그, 주행을 하면서, 이를테면은, 그니까 P1, P2, 뭐 P3까지 펌프까지 있는데 그 P1 말고 독립적으로 놔두게 되면, 예를 들어 주행을 하는 중이나 제가 붐을 올리면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합류를 중간에 시켜서 전자로 제어를 잘 하고 있네요, 이 장비는. 그래서 붐을 올리거나, 예, 그래서 주행 쪽에다 우선순위를 둬서, 예, 붐이 차라리 좀 늦게 올라가고 막 이러더라도, 예, 주행에 이렇게 큰 영향을 안 주고요. 암을 막 움직여도, 예, 확실히 유량이, 예,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엔진 마력수 보시면서 엔진 마력수만 보시고 굴삭기 선택하시면 사실은 예, 조금 다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얼마나 풍부하게 우리가 작업하는 걸 받쳐주냐의 문제인데, 자, 이제 코벨코는 예, 굉장히 잘하네요. 그런 걸 확실히 보면 오랫동안 굴삭기 만드는 회사라는 게, 굴삭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라는 게 예, 이런 세팅에서 이게 약간 대형 쪽에 들어가는 기술이긴 한데 확실히 잘해놨네. 예, 그죠? 주행에 큰 영향을 별로 안 주죠. 보면 붐을 막 움직이는 와중에도 보면. 자, 오늘은 삼성건설기계에서 코벨코 3.5톤 SR7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장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남자입니다. 남자. 굉장히 섬세한 남자. 장비를 타보니까 장비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꼭 와서 한번, 이게 뭐 시승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이쪽 삼성건설기계 쪽으로 바로 전화를 주셔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건설기의 박수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